이 미션하고 비전하고 그 다음에 전략 전술, 이제 비전의 합의 개념이 세부 목표가 전략이 되고 그 다음에 전술이 되는데 아까 이제 뭐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런 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법적인 것을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남들은 잘하는데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데 남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업을 해야 되죠. 협업을 통해서 나의 그 단점을 그분이 또 맞춰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오픈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전부 다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데 다, 현대나 이런 데 전부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걸 내가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를 잘하는데 하나를 더 이걸 해야 돼. 그럼 그걸 다 숙지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장은 기다려 줄까요? 안 기다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맞춰서 민첩하게 내가 뭔가를 에그자일 한다는데 에그자일하게 준비를 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린 스타트 린 스타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린하게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완성도는 떨어지지만은 시제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고객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반응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뭔가를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설득을 해야 되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소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있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인간이 잘해요? 창의성. 창의성은 뭐죠? 창의성은 이게 소통이고 창의성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창의성은 융합이죠. 융합. 녹여서 합치는 거.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녹여서 합치는 융합에서 나오는데 이 융합을 잘하는 게 또 인간의 그 하나의 로봇과 AI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이 창의성하고 소통인데 자 봐요. 이 소통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서로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자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돈을 내가 안 주고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걸 하려면은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이만한 시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 이걸 말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전 제시라고 하죠. 이 비전 제시를 해주고 그거를 설득을 하는 걸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해요. 리더십.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현대적인 덕목은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은 내가 그냥 단순히 아이씨 나 이런 거 놀고 먹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누구도 동의를 안 하는데 내가 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세상이 필요로 하면 이런 불편한 점 또는 뭘 했을 때 뭔가 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거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스마트폰 같이 뭘 만들어서 시장이 커지는 게 있고요. 아,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그걸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적인 거를 해결했을 때 세상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도움을
도움을 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헬프. 두 가지 방법이 한 플러스적으로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방향이 있고 불편한 거를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좀 앞에 그 로봇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잡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이 잡이 없어진다면 어떤 잡이 없어지냐면 정신적으로 반복적인 거예요. 전부 다. 뭔가 많이 외웠어. 그리고 많이 뭔가를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이런 거는 인간이 해왔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고소득이었어요. 판사 많이 보고 많이 판례를 들여다보고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거 이제 판사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AI가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할 수 있는 분량의 학습을 순식간에 몇 초 만에 해버려요. 그리고 데이터를 딱 내놨는데 이 정도면은 형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거 내놓는데 이게 혼자서 이거 판단하고 몇십만 명이 평생 동안 했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은 거고 어느 게 더 정확도가 있겠습니까? 형평성이 이게 있죠. 이게 AI예요. 그거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했던 거를 그 혼자서 그걸 또 어디 있더라 그거 다 기억해가지고 책 보고 또 판례 적어내고 이랬는데 이거 순식간에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딱 내니까 효율이 좋아진 거지. 이건 인간이 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로봇한테 맡기고 우리는 뭘 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이 세상이 원하는 거하고 일치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주는 융합적인 거, 창의적인 거 이 분야하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과 협업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야 내하고 한번 비전을 공유해서 한번 설득을 해서 내가 돈은 못 주고 내가 1년 동안 우리 대학생이니까 돈 생활비는 각자 벌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력으로서 한번 뭘 해보자 해서 서로 동아리 만들어서 동아리를 만들었더니 내가 최소한의 그 사무실이랄까 공간 사무 공간과 또 이런 린스타터를 하기 위해서 뭐 최소한의 그 재료비가 들잖아요.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학교에 한 뭐 그런 거 하는데 100만 원에서 한 200만, 300만 원 주는 동아리 공부 모집이 있는데 거기 신청해가지고 되니까 뭐가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이 돼요. 또 뭐가 해결이 되냐? 내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를 거기에 선정이 되니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때요? 시행착오가 줄어들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해봤잖아요. 그럼 자기소개서 적을 때 얼마나 쉬워요? 근데 4년 동안 내가 준비했는데 제가 기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희 미션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불편한 점은 이런 거고 이 사람들한테 뭘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션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칫솔 공장에 한다. 그럼 세상에 봤더니 칫솔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니까 칫솔을 만드는데 그래도 충치를 예방할 수 없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충치를 칫솔이라는 걸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뭔가 새로운 방식의 칫솔을 했을 때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식의 제품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개발해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충치로부터 사람들을 조금 해방시키고 싶은 저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칫솔 플러스 워터피크가 들어간 칫솔 워터피크를 한번 물로만
융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칫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할 수 있는 뭔가를 융합을 해서 칫솔 플러스 워터 픽 물로 쏘아주는 거.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존 칫솔도 있고 워터픽도 있어. 두 개를 합쳐. 그래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융합이잖아요. 녹여서 다시 합치는 거. 그런데 내가 이런 걸 회사에서 하게 된 게 이게 뭐죠? 포부죠. 기사의 회사에서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내가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시제품도 한번 만들어 보고 했더니 시제품도 한번 만들어 봤더니 어때요?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게 완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시장 반응이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인문계인데 자연계 친구들 중에 설계하는 친구도 제가 소통을 통해서 나의 비전과 미션을 말했더니 흔쾌히 따라줘서 내가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2, 3년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이런 걸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하게 나 자신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취직할 것 같아요? 세국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다른 데가 아니고 인덕대학교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 친구들이 다 좋은 데 갔어요. 삼성전자는 제일 안 좋은데 뭐 더 좋은데 외국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친정 제가 이제 그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영어 잘한다고 해도 영어 잘한다고 하고 뭐 솔루션은 잔뜩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게 나의 비전과 미션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회사는 전혀 나의 솔루션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단순히 그 회사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 오길 원하는데 그런 맞는 사람의 그런 인재상이 뭐냐면 자기의 그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 이 밸류 뭐가 최우선인지 그게 뭐죠? 이거죠. 아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데, 중요한가. 저 뭐냐면 너희 비전 중에 최우선은 뭐가 중요하지? 그이가 뭐지? 저는 이 회사의 미션과 비슷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내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기사의 회사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고 이게 뭐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나의 미션과 비슷해서. 그리고 비전은 내가 여기서 회사에 이거는 하고 싶은 뭐죠? 포부. 회사에서 하고 싶은 포부. 앞으로의 계획. 자소서는 세 가지잖아요. 지원 동기가 너 그럼 들어와서 뭐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다잖아요. 자소서가요. 이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창업 동아리가 결과가 뭐 좋든 안 좋든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그런데 교내에서 상장이라도 하나 첨부가 되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성적, 학점 이게 과연 여기에 여러분들 자세히 내가 이걸 지금 했을 때 그게 자격증 이런 게 내가 이런 로드맵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 안에 내가 이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세부 자격증이 들어갔을 때 그 세부 자격증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향에 맞도록 이게 준비가 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그냥 여기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했다가 나중에 보면 정작 한 대 보면 이게 전부 엉뚱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이걸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질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학교 4년 동안 행복한 창업 로드맵은 뭐냐면 행복한 대학 생활은 결국은 내가 왜 대학을 다니면서 누가 나한테 원할 만한 거를 내가 또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경영학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니즈에 대해서는 밸류라고 해요. 니즈가 있으면 밸류가 커져요. 사막에 있는 물 한 방울은 내가 생명이 달린 물이라면 이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면 그때 다이아몬드가 밸류가 있을까요? 물 한 방울이 밸류가 더 있을까요? 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준비하려면 다 시간하고 노력하고 돈이 들어가요. 시간과 노력과 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카운팅이 되죠. 카운팅이 되니까 이거하고 요거의 관계는 뭘까? 이거를 가격이라고 해요. price. 원가가 나오는 거지. 내가 몇 년 투자해가지고 내가 사무실 운영비부터 모든 이 부분이 원가 구조예요. 원가에 대비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가격보다는 밸류로서의 시장 가격이 더 이걸 시장 가격이라고 합시다. 이걸 공정 가격이라고 해요. 이 밸류를 고려해서 시장 가격이 이 내가 만드는 이 가격보다는 높아야지 이윤이 남는 거죠. 왜냐면 이거보다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케팅 기획이라고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 고객은 누구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1차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감안해서 무엇을 밸류를 제안할 건가가 그걸 우리 마케팅이라고. Why, what, how가 중요해요. 이게 어느 게 먼저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문계 쪽은 이쪽은 뭐예요? 시장을 더 잘 알잖아요. 왜? 뭐 어느 쪽을 다루는 친구들은 그 시장의 문화를 아니까. 그 문화가 뭐죠? 사람의 행동 방식과 생각 방식과 행동 방식과 그 결과물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체를 뭐라고 하죠? 이건 결국 문화예요. 문화. 인간의 욕구의 결과물이 문화예요. 그죠? 문화를 정의를 하면 뭐죠? 생각 방식과 문화라는 것은 생각 방식과 이 생각 방식과 생각과 그 다음에 뭐죠? 행동 결과죠. 그거를 우리는 문화라고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그래서 문화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죠? 그 세상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알아내고 그 문화에서 필요한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 기획이라고 하고, 이 솔루션까지 고려해서 제시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실현 가능성이 높이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이것만 있으면 실현 가능성은 낮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내가 제시하는 걸 우리는 사업 타당성이라고 해요. 타당성이 뭐냐면 영어로는 feasibility라는데 실현 가능성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이거예요. 이게 인생 사업 계획서가 될 수도 있고 제품으로 내려가면 제품 사업 계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시장이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이걸 만들면 이런 편리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더라. 그게 뭐죠?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하는 걸 우리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세그멘테이션. 나누는 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뭐가 있어? 그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여러 명 했더니 그 중에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을 해요. 타겟팅은 뭐냐면 여러 군의 사람들 중에 이 타겟팅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시장의 크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 다음 시장 가격과 이 세부 원가 가격하고의 갭차, 갭이 더 클수록 좋잖아요. 그 세 가지를 감안해서 이 시장을 내가 타겟을 했어. 특정 시장을 실렉트를 하는 거야. 여기 선택을 했더니 이 선택한 시장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을 보았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어. 이거를 정성적인 거를 이거는 그냥 사람의 말로 한 거를 정량화시키는 과정. 이거를 이 특징들을 말하는 걸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하고, 포지셔닝이 뭐죠? 브랜드라고 하죠. 브랜드. 여기서 브랜드가 나와요. 브랜드.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방법. 즉 그거는 가격이 싸. 그런데 아주 안전해.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를 우리는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 포지셔닝이 생기는 거를 요거를 개발 목표로 만드는 거를 여기는 정성적이에요. 정성적. 이거를 정량화시키는 것, 즉 수치화시키는 걸 우리는 개발 목표라고 해요. 여기 목표 있잖아. 똑같은 말. 그래서 여기는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수치화. 예를 들어 뭐가 있지? 자동차 하면 뭐 몇 킬로로 달릴 수 있고, 무게는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이 제품 사양들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메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수치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시키는 방법론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케팅 기획론에 다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뭐냐면 문화, 그죠? 문화죠? 창업, 전체가 창업이에요. 마케팅.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를 안다는 것은 시장을 아는 거고, 그 시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창업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아까 마케팅이 뭐냐고 했더니 영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업. 정확하게 말해볼게요. 이 폿이 뭐가 있냐면, 고객이 가치를 제공해주는 폿에는 뭐가 있냐면, 자 볼게요. 폿에는 그 제품 영역으로 보아요. 제품에는 뭐가 있죠? 프로덕트가 있죠. 프로덕트가 뭐죠? 제품이죠. 제품을 정확하게 모르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디자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능도 있을 거고, 성능도 있어요. 기능하고 성능 차이는 뭘까? 중국산 제품은 기능은 많은데 조잡해. 그걸 성능이라고 하죠. 오래 못 사용해. 그래서 성능이라는 거는 보면 이제 기간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프라이스가 있죠. 이거는 이 가격 대비 가격분의 프라이스를 뭐라고 하죠? 프라이스 분의 프로덕트는 뭐예요? 가성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품의 퀄리티라고 보면 되죠.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예요. 이걸 성능이라고 보통 요 이야기로 말을 하는데, 결국 가격 대비 성능을 우리는 가성비라고 하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객 가치로서 밸류는, 내가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그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뭐가요? 어디
좀 편하게 사고 싶어. 플레이스죠.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을 보니까 결제가 일단은 안전하게 잘 되면서 바로 새벽에 배송이 되면 좋겠어. 마켓 클릭 했더니 당일 와서 한번 입어보고 싶어. 쿠팡. 그러고 했더니 이제는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 한번 사보고 싶은데 온라인상에서는 체험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체험을 해보려고 했더니 옷 같은 거는 사실은 온라인에서 사기 참 꺼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티켓몬스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즈를 딱 사면 아래 위로 같이 보내죠. 그리고 그 중에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하나 선택하고 3개 오면은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2개는 반품을 시켜요. 그게 티켓몬스터거든. 플레이스 제품을 편하게 편리한 구매 편의성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 플레이스라면 어떤 개념이었어요? 대리점을 통할 거냐, 소매점을 통할 거냐 그랬는데 이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 있는데 그거 말고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뭘까? 프로모션이 동기부여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동기부여? 구매 동기. 동기부여를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광고. 그렇죠. 광고. 특혜. 광고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여기에 판매. 판촉. 인적 판매라고 해요. 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판매를 해가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체험.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영업이라고 해요. 자동차 영업, 보험 영업.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아까 그 온라인으로 구매를 안 하고 직접 사야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자동차 앉아봐야 되죠. 그냥 그 온라인으로 차 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껴보고 사는 거야. 이런 거. 옷. 이런 거. 고급 명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촉진하고 요거하고 좀 프로모션은 똑같아요. 이걸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세일즈 프로모션. 뭐냐면 다른 말로 혜택을 주는 거 알죠? 마일리지. 2+1 아니면 마일리지 아니면 그 스타벅스 가면 뭐죠? 마일리지 등록회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 10잔 먹으면 1잔 공짜 뭐 이런 거. 그래서 광고는 뭘까? 광고는 기존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우리 KBS, MBC 같이 공중파 KBS, MBC 같은 공중파, SBS 이런 공중파에다가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돈 주고 이런 거 이용하려면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미디어를 이용해서 미디어 중간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는 거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걸 광고라고 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는 거. 그러니까 10,000개 돌려도 구매는 한두 개 일어나요. 그런데 홍보는 뭐죠? 홍보는 뭐냐면 이벤트를 통해서 이슈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슈화.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뭐죠? 입소문. 그렇지.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걸 바이럴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BIRL, 바이럴 마케팅 들어봤죠? 바이럴 마케팅. 이거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요. 입소문은 그렇더래, 저렇더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서 만약에 PPL, 그 Picture in Place 그 있죠, PPL 뭐 그런 데 나오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여기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중간쯤이라고 난 생각도 들고. 왜냐면 영화라는 거는 영화 찍는데 그 안에 그냥 홍보성으로 이게 입소문 나는 거잖아요. 입소문. 그죠?
그 중간 영역이라고 보면 되죠. PPL, 그죠? 구분하기 나름이지만 PPL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포스로서 제공하는 거는요, 밸류를 제공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가성비만 생각해.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편의성, 구매도 편리해야 되고 동기부여 요거까지 다 합해서 이거를 우리는 밸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마케팅 기획한다는 거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쿠팡에다 유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저희 홍보 광고 인적 판매로 갈 건가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딱 만들어서 내는 거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제품 기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제품 아이템을 기획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요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가격과 요거까지 다 하나의 포스로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품이고 여기다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또 세 가지가 다 더 들어가요. 세 가지가 뭐냐면 사람, people, physical evidence, 물리적인 증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까 프로세스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죠? 내가 만약에 그 네일샵 아니면 뭐 헤어샵을 낸다. 아니면 내가 제주항공을 운영하는데 요번에 A경에서 아시아나항공까지 내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 그랬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금호그룹에서 이제 A경으로 왔을 때 어떤 컨셉으로 갈 건가? 사람 다 바꿔. 일단 사람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어때요? 금호그룹의 스타일에서 이제는 A경 스타일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인성 다 바꾸죠. 이제는 그죠? 인수가 됐으면 옛날엔 금호그룹 마인드였다가 일단 사람들 바꿔.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는 뭐죠? 마커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다 바꾸지. 이건 인테리어부터 마커. 물리적인 그러니까 환경이죠.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죠? 고객 응대를 애경스럽게 해야지. 옛날엔 금호스럽게 했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 서비스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7가지를 퍼즐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사업 마케팅 기획이죠. 그럼 이 문화, 창업, 마케팅 이런 거를 여러분들 배우면 뭘 잘할까?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원하는 마케팅 기획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기획팀에 근무할 환경도 높다. 왜? 처음에 서비스업으로 단순히 그냥 이쪽으로 들어갔더니 이 친구는 이런 공부를 하고 왔어. 그럼 말을 해봤더니 7P라고 해요. 7P. P. 4P 플러스 3P야. 7P를 알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마케팅을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물어봤더니 매슬로 욕구 단계설에 기반해서 문화의 개념까지도 알고 있고 시장이 세그멘테이션이 뭔지도 알고 타겟팅이 뭔지도 알고 포지셔닝이 브랜딩 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런 개념이 딱 써 있어.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내가 못하더라도 밑에 사람들 아니 옆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사업이 돌아가게끔 설득력도 있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런 기획서를 쫙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발표를 해서 그렇게 가. 그럼 그 사람 기업에서 키워줄까요? 안 키워줄까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일개 그냥 기능직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 걸 한번 기획에서 딱 했어. 너 우리 회사 한번 제안서 한번 만들어가 해가지고 그 불특정 다수로 했더니 그런 제안서가 나왔는데 이 친구 레벨이 다른 거야.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현업에서 빼가지고
왜 기획처로 가? 그랬는데 왜 기획처로 갔을까? 너는 필드에서 고객을 응대했기 때문에 고객의 현 상황도 갑질하는 고객들도 잘 알고 그리고 이런 이론적도 다 아니까 어때요? 그 사람 중용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용이 되는 거야. 너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뭐 이제 뭔가 보상을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너 뭐 해보고 싶으면 외국에 유학 한 2년 MIT에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MIT 가는 거야. 회사 배경이 있으니까 자기 그런 거 하는 사람 MIT 가가지고 MBA 또 하는 거야. 돌아오면 뭐로 와요? 부사장으로 오는 거야. 그래 초고속층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장하고 그러면 한 40대 사장하고 그게 여러분들 로드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자격증 따고 그냥 영어 좀 잘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기획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난 필요 없어. 난 그냥 졸업하면 그냥 공부껏 그냥 행복 시작이야 하고 들어갔더니 웬걸 그때부터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하고 이렇게 뭐 그 하면서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직장 들어가봐요. 저녁에 술 마시면서 영양가 없는 노하우 많이 들으라고 밤새도록 같이 있어주잖아.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게 뭐 그렇게 정제된 노하우예요? 술자석에서 이런 거 가르쳐요? 그냥 이런 거 하나 야 영업이란 말이야 하면서 뭐 그냥 뭐 그런 거야. 누구 찾아가봐. 근데 영업하고 실제로 영업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 영업은 뭐죠? 내가 찾아가는 거고 마케팅은 뭐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전략. 마케팅 자체는 영업은 마케팅의 100분의 1이야. 그런데 영업을 몇십 년 하신 분이 영업과 마케팅을 구분을 못하고 20년, 30년을 살아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거기서 그냥 남들 살듯이 그냥 살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는 여러분들 생각의 프레임, 관점의 차이에서 그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는데 각도가 1도가 차이가 나면 인생 60평생 각도는요 그냥 이거는 뭐 엄청나는 거죠. 그 각도를 지금 잘 잡으면 똑같은 일을 포스를 하는데 누구는요 세상이 인정을 받으면서 밸류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인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자서 독고다이로 인정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피카소와 고흐의 차이야. 피카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융합을 통해서 평면상에 기하학을 넣어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아주 뭐 사람을 앞뒤 전후를 한 그림상에 평면상에 다 넣어버리잖아. 기하학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융합을 통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100만 장 잡아서 배 타고 항상 이렇게 주위에는 미인들과 같이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고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이고 내 인생 하면서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독고다이로 살아가지고 그냥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이제 덮은 거죠. 좀 느낌이 옵니까? 자, 이건요 인생 사업 계획서이자 여러분의 실질적인 마케팅 기획력을 나타내는 로드맵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뭐 한 김에 전체 로드맵을 한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how는 뭐냐? how는 사람이 있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누구와 같이 하느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는 뭐죠? 기술이죠. 어떤 기술? 내가 해본 데 대해서 안목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런 기술, 수단, 그 다음에 또 돈, 많이, 돈이 많으면 좋다가 많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케팅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건 무슨 마케팅이냐면 요 전체의 마케팅 개념이 있고 여기서
마케팅은 판매 능력이에요. 판매 능력. 그래서 이 솔루션으로서 나의 그 능력은 뭐가 있느냐? 사람을 잘 소통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을 잘 시키느냐. 그 다음에 내가 그 분야에 안목이 있느냐. 이거는 뭐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안목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자본을, 내 돈은 없지만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이런 걸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생각을 현실 손끝에서 구체화시켜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걸 만들었을 때 판매 능력이 있느냐, 판매력이 있느냐. 판매력. 여기서 판매력은 뭐죠? 결국은 이거 전체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포엠이라고 해요. 이걸 포엠. 자, 이제 제가 오늘 결론을 좀 낼게요. 이 부분은 목적, I 부분을 우리는 경제학 분야, 경제학. 이 분야는 경제학이에요. 경제. 이거를 다른 말로 외부 환경이라고 해요. 지금 뭐냐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내가 내 out of control,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지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요거를 외부 환경이라고 하고 경제라고 해요. 상호 주체 간의 관계를 수치화시킨 거. 그러면 이 분야는 어떨까? how는 경영. 이걸 내부 환경, 역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죠. 내가 역량만 있으면. 그래서 내부 환경, 요거는 경영학 분야예요. 그죠?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든 거를,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뭐 다 할 수 있잖아. 돈도 끌어줘.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엠. 그리고 이 분야는 뭐죠? 이걸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래서 창업학이라는 건, 창업이라는 거는 경제도 알아야 되고 경영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창업학을 황제학이라고 해요. 그냥 창업하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 달랑 내고 내가 리스크를 안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 문화 창업 마케팅하면 굉장히 내가 뭐 쓸데없는 그냥 창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관점에서 온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창업하면 옛날 사람들 망했다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창업은 스타트업, 뭘 만들어내다 이 뜻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창업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생이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좀 들으니까 조금 이 과목이 좀 개념이 잡힙니까? 단순히 그냥 창업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미션이 뭐냐, 비전이 뭐냐, 비전의 세부 전략, 그리고 세부 목표가 전략이 되고, 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거죠. 그 전략 중에 그걸 내가 최우선순위의 전략이 뭐냐,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먼저 했을 때, 근데 그 최우선순위 전략을 내가 선택하려고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했을 때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세상이 원하는 걸 하는 거를 우리는 최우선순위. 그걸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오늘 그냥 끝판왕인데, 세상이 원하는 게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기회라고 하잖아요. opportunity. 그죠? opportunity. 기회가 있느냐? 그죠? 세상이 원하면 내한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는 당신이
한테 내가 필요한 뭔가를 하게끔 해달라는 거거든요. 삼성의 갤럭시 S10 노트가 폴더블이 기회가 많이 생겼죠.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요. 요관점에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잘 안 팔려 만약에. 그럼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게 뭐죠? 위협이라고 해요. 위협. 기회의 반대는 위협이고 그걸 슬래튼이라고 해요. 저 외부 환경은 위기가 있죠. 위협, 기회와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고 해요. 그죠? 위기는 둘 다 좋은 말이에요. 위협과 기회를 합쳐서 위기.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불확실성에 처했다는 말이지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기회도 그 안에 있어. 전화위복이 돼.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포엠 과정에서 스트롱 장점과 내가 약점이 있어요. 뭐죠? 수학 분석이죠. SWOT. 그래서 수학 분석의 의미는 뭐냐면 철학이에요. 내가 기회를 찾아내서 나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점을 활용해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opportunity 플러스 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하면 돈이 안 들지. 당장 돈이 내가 장점은 있는 거니까 있는 걸 이용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파니까 어때요? 최우선 전략을 우리는 OS 전략이죠. 나의 비전의 세부 전략으로서 OS 전략을 먼저 하고 그런데 시장은 엄청 커. 그런데 내가 할 수는 없어. OW 전략이 뭐죠? 오픈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미래에 지금은 시장은 없지만 미래에 시장이 있다면 슬래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장점을 활용해서 내가 미래의 시장에 준비를 하는 거를 TS 전략. 그리고 미래의 시장에 대해서 내가 약점을 보완해서 준비하는 거 장기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OS, 그 다음에 OW. 수학 분석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부 전략. 그래서 세부 전략으로서 OS 전략으로 뭐가 있고 OW 전략으로 뭐가 있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거 시장의 사업의 필요성이 이쪽이지. 사업 계획서를 쭉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사업의 필요성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런 4P 플러스 3P 관점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행 계획으로는 이런 걸 하겠다. 그런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전략을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실행 사업 계획서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다른 거 없어요. 왜 해야 되나? 시장의 크기, 필요성, 불편한 점, 사업을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사업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사업을 할 제품 설명, 소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리고 이거 실제로 잘할 수 있을까? 그걸 회사 소개라고 할 수 있죠. 회사 소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에서는요, 관점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이 어느 정도 있다. 그 opportunity 관점에서 보니까 사업을 내가 보니까 없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있는 시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은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나오고 그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중에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타겟팅이 여러 개 중에 이게 최우선의 타겟팅이다. 그래서 그 타겟팅된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매설로 욕구 단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인정을 받고 싶고 제품 만약에 RPG 게임을 하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게임을 기획을 하겠다.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기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진짜 자신감을 하려면 자기가 무기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요런
관점에서 제품을 만들면 시장이 있겠다 해서 그걸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면 그다음에 이걸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제 게임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뭐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프로덕트 만들고 그래 가격은 얼마에 이걸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앱으로 갈 건지 가변 앱으로 갈 건지 뭐 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어떻게 바로 검색이 되게 해서 바로 가입이 될 수 있는 편의성과 이걸 한번 그런 쿠팡에다 한번 유통시켜 보자. 쿠팡에 그 게임 앱 그 사용권을 팔아보자. 혁신적이잖아. 그렇게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으로서 광고를 할 건지 홍보를 할 건지 아니 영화에다가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한번 슬쩍 해보는 모션을 하나 넣어본다든지 인적 판매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제품 기획 단계에서 다 나옵니다.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번 10 이제 말까지 하는 거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다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게임 프로그램 게임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회사의 기획팀에 가가지고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서비스업 쪽에서 항공 승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자이너를 줘서 할 수도 있지만 요 개념은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영을 모르면은 뭐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이 경영은 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창의성이라는 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융합 창의성이라는 건 이 경영에서 나오는 아니거든. 경영은 단지 소통, 리더십 쪽을 강조를 했는데 요즘 인재상은 이제 이걸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헛을 만들어내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융합. 있는 거 그냥 이어붙이면 되는데 그게 스토리텔링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더라 이거죠. 새로운 거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있는 것 중에 불편한 거를 보완하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같이 융합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제가 바라는 건 취업도 내가 회사 취업도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B라는 경력을 다시 만드는데 이 회사를 선택하는 게 결국 뭐죠? 남들이 그냥 하는 맹목적인 S전자 이런데 L전자 이런데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걸 비전을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걸 또 비전을 대학교 때 찾았다면 그 과정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A와 C는 가지고 있는데 B로서 취업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그 회사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천 남동공단에 뭐 정말 열악한 환경이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3년만 가서 배울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야 돼요. 옛날에는 3년을 하는 게 30년을 그 한 직장에서 60세까지 하는 그 패러다임에서는 좋은 데 가야지. S전자 가야 돼, L전자 가야 되는데 100세잖아. 100세 동안에 그 직장에 30년 근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위장 취업이라 생각하고 3년 그냥 열심히 하고 장렬하게 쫓겨나온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로 하는 사람들은 또 잘리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안 잘리고 더 잘 돼요. 마음 비우고. 너무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구적으로 이렇게 몸살이다 보면 못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하다가 장렬히 그냥 사망하겠다. 이러면 더 잘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선택 기준은 뭐냐면 옛날에는 뭐죠? 스펙. 이게 오히려 이게 뭐죠? 오로지 이게 수단으로서 옛날에는 70세 시대에는 여기에 있다가 취직이라는 게 목표였어요. 목표가 지금 뭐죠? 수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로드맵 상에서 수단으로서 내가 어떤 경력을 관리할 건가 그걸 관점에서 회사를 선택하고 거기에 전략적으로 내가 모자란 거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은 현장 경험은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싱가포르 항공 간다. 처음부터 싱가포르 항공 많이 뽑아요? 안 뽑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싱가포르 항공을 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20대 때 가가지고 뭐 최고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내 근본적으로 내가 항공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항공 분야, CS 분야의 딜렉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항공 문화를 내가 좀 창출해야 되겠다. 지금은 다 그냥 그 기계적으로 시킨 일만 하고 하니까 되게 좀 경직되고 그렇더라.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뭔가 고객의 니즈를 그 안에서 발굴해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 고객과 그냥 가는 기간 동안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 안에 거의 정신과 의사 정도 수준의 사람이 돼가지고 영어로 상대방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부가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그런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당장은 그 현장 분야에서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꼭 좋은 비행사 들어갈 필요가 없어. 거기 한 2, 3년 있다가 그러면서 내가 그럼 심리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네. 심리학도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죠? 그거를 내가 가지고 다시 역으로 내가 그게 자기소개서 취업 지원서가 되는데 그 안에다가 나는 사실은 이런 분야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딱 그래서 세계 최고죠. 그러면 싱가포르 항공에서 새로운 컨셉인데 이 사람 오면 마케팅 딜렉터로서 마케팅부에 그러니까 그 항공사의 마케팅 굉장한 자 되잖아요. 그런 데를 바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현장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은 또 거기 가서 비행 타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해야 돼. 비행기 타면서 한 2달 내가 현장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하다가 다시 이제 기획팀으로 가서 내가 이제 감 잡았으니까 와서 기획해야 돼.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과 자기가 창의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캐리어가 다르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사세요. 자꾸 남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난 주인님한테 잘 보이려는 삶이 아니고 내가 창의적으로 뭘 하려는 삶.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